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개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축월의 일간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병으로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항상 개수는 뭘 생각해야 된다? 청징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와 같기 때문에 이 개수는 탁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기토,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왕하면 병화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무토기토는 간목으로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동절이죠. 엄동설한이 되겠습니다. 몹시 춥기 때문에 땅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월, 자월,
축월의 특징. 그래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개수 또한 뭐다? 병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해자 축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왕한 걸로 보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묘월 4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역할? 토극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겠죠. 물이 더럽혀진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갖다 흙탕물로 만들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아야 되는데 기토 등등 토가 많게 되면 탁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진술충 및 토 등이 많게 되면 이때는 탁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가 땅속에 매몰되죠. 완전히 개수의 가치,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 자체만으로도 개수가 위태하죠. 만약에 천간에 물기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흙이 그냥 땅속에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아 있어서 물은 맑은 상태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토를 다시 이런 식으로 봐서 충미충이 되거나 진술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흙탕물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벌떡 일어나서 흙탕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해버렸다. 이거는 완벽하게 개수로서의 가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시축에 뭘 할 수는 있습니까?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왕사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축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인성인 금을 한 점 정도 얻어서 개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월의 개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한 계절에 비록 개수 자체가 미근이라도 아주 작게 통근해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금으로서 개수를 이렇게 생조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다? 간목을 얻어서 저 토를 갖다 제거시켜야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는데 저기 간목이 없다 그러면 저 무토는 개수를 반드시 매몰시키게 됩니다. 매우 끔찍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 우리가 말하는 정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관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을목 설명할 때 경금은 정관이지만 을목이 정관인 경금을 보게 되면 바윗돌이 화초를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 그 화초가 잘 클까요? 잘 못 크죠. 개수가 무토 보는 것은 마치 을목이 경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그 다음에 월령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격과 국을 보는 것인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했죠. 중화. 그래서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중화가 잘 된 사주. 그 다음에 어떤 사주가 안 좋은 사주냐?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라고 보는데,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오행이 있으나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이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을 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뤄서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왕세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그렇지 못한 사주가 되는데, 결국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주에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계수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그 과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용으로 나타날 때는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통제시켜줘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관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 법 같은 것, 윤리 같은 것이요. 나를 윤리가 있으면은 뭐 하지 마라, 뭘 해서 안 된다, 뭐 도덕 같은 개념도 있죠. 뭐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나의 행동을 갖다가 많이 규제를 시켜주는 개념이 법, 윤리, 도덕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경우가 바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기고 내가 윤리를 어기고 또는 도덕을 어기게 되면 그 사회의 통제를 받게, 그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작용일 때 나를 관리하고 통제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역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도적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고 관제, 구설, 송사 등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관은 바른 관청이죠. 그래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편관칠살은 역작용이죠. 그래서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봐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편관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성을 정편으로만 나눠서 요금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정관은 법, 윤리, 도덕에 해당이 되고 편관칠사를 그치 못한 것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라든가 사주 전체의 국세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거 일간의 특성도 저버리고 사주의 어떤 국세도 저버리고 그냥 정관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칠살 편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 반면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경금 일간은 편관칠살보다는 또 정관인 정화를 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과 그 다음에 사주 전체의 국세를 살펴보면서 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중요하니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편관격이 될 수 되죠. 그 다음에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
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축월은 겨울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죠. 동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일단 관살이 너무 칠살이 너무 왕해서 문제이면서 동시에 너무 추워서 물이 얼고 땅이 얼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되고, 두 번째로 추운 겨울을 해동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는 일간이 일단 존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돼서 이때 격국은 뭐가 된다?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 편인격. 자, 이거 격국을 볼 때 내가 금방 편관 칠사경만 말씀을 드렸는데,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는데, 개수는 투출될 때도 뭐 격을 그렇게 뭐 개수 입장에서는 격을 잡지 않지만은 신금이 장관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신금은 편인이 되니까 편인격, 그 다음에 축토가 신금을 생각하고 신금이 일간 개수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살인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음으로 뭐가 있어 준다?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지만 금한순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돼서 신금이 개수를 생할 수 있고, 또 토가 녹아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핵심은 물론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할 준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주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재성인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자, 신금 일단은 지우고요.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 토왕절이라고 했고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 편관이기도 하지만 축중 개수의 일간, 개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지에서 이렇게 미토를 보는 순간 얼지의 축토하고 일지의 미토하고 축이 충이 되기 때문에 축중 개수 신금이 땅속에 다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개수가 축토에 뭘 할 수 없다, 통근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관살인 토가 더 왕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연지에도 또 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연한 편관 칠살격에 살종신경해서 왕토가 개수를 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연간에 간목이 있기는 하더라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중을목은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미중을목은 날아가 버렸고, 왕토가 이렇게 많은데 간목 하나로서 이 왕토를 제하기는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주에 화가 없어서 보다 사주가 춥기 때문에 나무도 물도 그 다음에 토도 땅도 다 얼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간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투출 미중정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정화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정화는 크게 힘이 없고, 간신히 간목이 생을 받는데 간목도 약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정계충이 돼서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이 개수인 경우에는 일간 개수는 정화를 극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 임수라든가 개수가 비경업체가 따로 있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그 비경업체가 정화를 공격을 해서 군비쟁지가 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일간 개수는 정화를 받다고 해서 정계충이 되지 않는다. 오늘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생시 임자시가 있습니다. 임자시. 축월의 개수가 상당히 약하죠. 신약인데 충미충에 진토까지 봐서 일간 개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인성이 있어서 도와주거나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도와주는데, 생시가 이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비경겁제인 수를 얻어서 개수가 자입 통근을 하고, 그다음에 겁제인 임수가 있어서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일간 개수는 정화를 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 정화를 극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군비쟁제가 된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화는 물론 조후로 위해서 저걸 써야 되는데, 수가 있어서 개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는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천간에 비견급제가 천간에 도출하게 되면 화를 극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가 있는 개해시도 이렇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가 얘를 극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통간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뭐다 간목 이렇게 되면 이제 해수에 간목이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만 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만약 개축시였다 그러면 또 충미충이 또 되면서 개수도 약하죠. 화만 작살이 날 수 있는, 그렇죠. 토가 많으면 이제 화도 당연히 화생토에서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는 것인데, 갑인시 음유시 마찬가지로 내가 생하고 내가 발산하는 것인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면은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요. 토가 왕하고 목이 왕하다 극설교집이 돼서 오히려 좋지 못한 북세, 이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병진시 역시나 일간 개수가 너무너무 약한 중에 뭐다 또 토가 지지로 완전 토국이죠. 병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조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왜냐? 병화가 또는 월간에 있는 정화도 지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이제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약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무기미시는 절대 저는 이건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토가 왕할 때 무토기 또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뭐한다? 토다 매물, 수를 매몰시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생시 중에 그래도 오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생시는 경신시 정도. 일간이 약한데 금이 있으면은 토생금 근생수에서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죠. 살인상생이 돼서 국세 자체는 일단은 개수가 뿌리를 얻고 생을 얻어서 일단 개수가 존립은 할 수 있다. 근데 화가 부족하니까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다 토가 너무 많고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조도 중요하지만 일간 개수가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 일간 개수를 돕는 글자를 얻어야 된다. 임자시, 개시, 경신, 신유시 정도에서 선택하되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